단 하루 만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서울. 강남을 가로지르는 테헤란로를 따라 세차게 급류가 흐릅니다. 물바다로 변한 대치역 내거리에는 여기저기에 차량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지난해엔 1시간에 114mm의 물폭탄이 떨어지며 서울 곳곳이 다시 물에 잠겼고 8명이 숨졌습니다. 올 장마에는 부산과 광주, 대구 등 주요 도시에 집중 호우가 쏟아져 도로와 주택가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시마다 빗물 펌프장과 저류조 등 침수 방지 시설이 있지만 기후변화로 달라진 폭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해법은 대심도 터널입니다. 지하 40에서 50m 깊이에 직경 10m짜리 큰 배수관을 설치해 하천으로 물을 빼내는 대규모 시설로 빗물의 고속도로라 불립니다. 지난 2011년 강남역 한강 구간을 포함해 모두 7곳에 만들기로 했다 시장이 바뀌면서 신월동 한 곳에만 설치됐는데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재추진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강남 등 3곳, 2032년까지 나머지 3곳 설치를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 시간당 100에서 110mm의 폭우까지 감당하도록 추진됩니다. 가장 큰 우려는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활용 빈도가 높지 않은데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에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6곳이 사실상 백지화됐고 대신 빗물 저류조 등을 보강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죠. 그리고 그 공사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들어요. 서울시에도 큰 부담이라 지방 도시들이 도입하긴 쉽지 않습니다. 주민 반대도 변수입니다. 출구점이 되는 한강시민공원 쪽에서 보면 대규모 펌프장 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볼 때는 기피시설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2016년 동작구에 설치하려던 빗물 저류시설과 유수지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저류들을 넓게 파면 주변 분들이 내 집이 위험하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대심도 터널 외에 빗물 저류시설과 펌프장 증설 등 다른 침수 대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빗물이 대심도 터널로 가기 전 단계인 빗물 바저와 배수관로 정비도 미리 해야 합니다. 이 밖에 건물마다 빗물을 저장하고 재활용하는 탱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해법들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서울 강남이 물바다가 된 뒤 서울시는 대책으로 지하 배수 터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본 도쿄에는 이미 이런 배수 터널이 여러 곳 있습니다. 2년 전에 완공된 서울 양천구 배수 터널의 모델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쿄 북부의 사이타마현 지하에 있는 초대형 빗물 저장 탱크입니다. 천장을 받치는 거대한 기둥이 그리스 신전을 닮아 지하 신전으로 불리는데 하루 500mm의 폭우가 쏟아져도 소화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수시설입니다. 200년에 한 번 오는 폭우에 대비하도록 지었는데 14년에 걸쳐 우리 돈 2조 3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定常運転水というところぐらいまで水はポンプを運転するときは入ってきます。そうですね。何メートルぐらいですか？ちょうど10メーターぐらいですかね。 이런 탱크가 수도권 상습 침수 지역을 따라 5개가 설치돼 있고 쏟아진 폭우는 총 길이 6km가 넘는 지하 터널을 따라 에도강으로 흘러나갑니다. 도쿄 외곽에 지하 신전이 있다면 도쿄 도심엔 칸다가와 지하 빗물 저장 터널이 있습니다.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지하 43m에 만든 터널인데 폭우가 내렸을 때 빗물을 저장했다가 비가 그친 뒤 서서히 흘려보냅니다. 양천구 지하 배수 터널의 모델이 된 곳으로 지름이 12.5m, 탱크가 지나갈 정도로 넓고 총 길이는 4.5km에 달합니다. 저수 용량은 54만 톤으로 25m 길이의 수영장 1,800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시설이 없던 1993년엔 시간당 47mm에 비해도 주택 3,117채가 침수됐지만 빗물 저장 터널이 가동됐던 2004년엔 더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도 물에 잠긴 주택은 46채로 대폭 줄었습니다. こうした貯水池を効果的に設置することで、ゲリラ豪雨などによる災害をできるだけ最小化していくと。 이 빗물 저장 터널은 가동 후 38차례 활약했는데
가장 최근인 2019년 폭우 땐 48만 톤의 물을 빨아들여 도쿄를 물난리로부터 지켜냈습니다. 빗물 터널을 만드는데 우리 돈 1조 150억 원이 들었고 매년 10억 원의 관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커다란 배수관을 타고 나온 물이 세차게에 쏟아집니다. 최근 양천구 일대에 내렸던 빗물을 받아뒀다 빼내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서울 양천구의 한 배수시설입니다. 40m 아래 터널에 폭우 때 모아둔 빗물 22만 톤가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곳 지하 40m에는 빗물을 받아두는 대심도 터널이 있습니다. 직경 10m에 저소용량 32만 톤, 수영장 1000여 개 규모입니다. 빗물 저장 터널은 시간당 100mm의 폭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돼 폭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양천구에 내린 비는 시간당 최대 60mm였습니다. 강남구처럼 100mm가 넘는 물폭탄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터널 용량에 비해서 강우량이 더 많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양이 펌핑할 수 있는 양보다 많거든요.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5조 원을 도입해 이런 대심도 터널 6곳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거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죠. 기후변화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비용이 따라요. 그러나 대심도 터널만으로는 갈수록 강해지는 폭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00mm까지의 강우에 대해서는 안전할지 모르겠으나 기후변화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있으라마나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배수시설 확충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은 빽빽한 고밀도 개발로 갈수록 고층 건물이 급증하고 바닥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였습니다.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이 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곳이 서울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번 폭우로 급류가 질주하는 강남 도심의 모습입니다. 불투수층 때문에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한꺼번에 낮은 곳으로 몰리며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고밀도 개발 과정에서 만든 녹지도 실상은 겉으로만 푸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도심 속 녹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흙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보시다시피 이곳은 천장이 막혀 있는 주차장입니다. 점점 더 고밀 개발을 추구를 하려고 정책을 펼치잖아요. 지금과 같은 상태의 호우에서는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배수로를 확충하고 빗물을 흡수하는 투수층 확보 등 토목공학적 해법만큼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반지하 참사에서 드러났듯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회적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서울 25개구 구청장과 화상으로 수해복구 대책회의를 주재한 오세훈 서울시장. 도심에 대형 빗물 처리 시설을 짓겠다는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른바 대심도 터널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빗물 배수 시설입니다. 10여 년 전 자신이 서울시장일 때 내놓은 수해방지 대책의 재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정부, 자치구와 힘을 합쳐서 2011년 이후 중단되었던 상습 침수 지역 6곳에 대해서 빗물 저류 배수시설 건설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이 발표했던 대심도 터널 6곳 가운데 양천구 한 군데만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건설이 완공됐습니다. 오 시장은 터널이 구축된 양천구에서는 수해가 없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월 빗물 저류 배수시설과 같은 대규모 수해 방지 시설을 만들어서 저지대 일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빗물터널은 일종의 하수 고속도로입니다. 도심 유입구로 들어온 빗물을 지름 5m 크기 나선형 통로를 통해 지하 35m 깊이로 내려보낸 뒤 펌프로 다시 끌어올려 한강이나 인근 하천으로 빼내는 시설입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도 견딜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10년 전에도 8,500억 원에 달한 예산 문제로 박원순 시장은 양천구에만 설치하고 강남 등에는 다른 배수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오늘 오 시장이 밝힌 투입 예산은 그새 1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지방채는 물론 국비 지원까지 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에 탱크도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의 대형 빗물 터널 건설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남역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지하철이라든가 뭐 지하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라이프라인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시공이 용이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강남 지역의 경우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이 최근 완공된 가운데 2024년까지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완료될 예정이어서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